네, 안녕하십니까. 핀테크와 행동재무 김영환 교수입니다. 이번에 그 세 번째 강의, 흐린 기억 속의 그때의 그대 모습 사랑하고 싶지만 렛츠고! 효율적 시장 가설. 흐린 기억 속의 그대 모습을 사랑하고 싶지만 이것이 되겠습니다. 왜 흐린 기억 속의 효율적 시장 가설 그러냐면요, 그 재무 관리를 지난 학기에 분명히 수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방학만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죠? 흐린 기억 속에 내가 뭘 배웠더라? 그러면서 효율적 시장 가설 뭐 배운 것 같긴 한데 가물가물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복습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단순한 복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가격이 모든 정보를 반영한다 뭐 이런 거 단순히 암기하셨잖아요. 그죠? 단순 암기하면 안 된다고.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파악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도 이거 깨닫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습과 동시에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현진영 여기 딱 그림을 갖다 놨는데, 그죠? 이거 논 이유는 뭐 흐린 기억 속에 그때 그것도 있긴 하지만은, 두 번째로는 현진영과 와와 했던 그 사람들 누굽니까? 이현도, 고 김성재, 그 사람들이 또 제 고등학교 동기예요. 상문고등학교. 네.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현진영과 와와 그 다음 기수인가가 그 아니면은 저기 그 듀스의 백댄서를 했던 한 명이 또 있는데, 백댄서로 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제가 또 아는 형님입니다. 지금은 탈바꿈하셔가지고, 그죠?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일본에서 교토 산업대학교 거기서 경영학과 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저널 오브 파이낸셜 이코노믹스 탑 저널에도 막 내시고 대단하신 분이 계세요. 네, 여기 파이낸스 한다고 해서 댄스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또 재밌는 소개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 구글로 한번 찾아오세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자, 효율적 시장 가설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가격과 가치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죠? 가격은 영어로 price, 가치는 value. 여러분들 가치, 가격 이거 대단히 혼동해서 많이들 쓰세요. 지금 뭐 저평가돼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언론인들조차도 그 경제신문에 쓰는 언론인들조차도 이 용어를 막 혼용해서 막 쓰다 보니까는 읽는 사람도 다 헷갈리면서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독자들도. 근데 분명히 이 두 개는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어떤 것이 관찰 가능한가 하는 거가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격과 가치 둘 중에 어떤 것이 관찰이 가능할까요? 네, 이걸 설명할 때 저는 일단은 공식을 씁니다. price P, 네, P, 그 다음에 V, value, 그죠? 이것이 기업 재무 여러분들 배우셨으면은 파이낸스에서 DCF 배우셨잖아요. 이 재무 관리 거기서 기초에서 뭡니까? 이거는 미래 현금 흐름, 그죠? 오늘의 가치는 삼성전자의 오늘의 가치라고 치면은 미래에 있을 현금 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것이 바로 현재 가치가 되잖아요. 그죠? 네, DCF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펀더멘탈라고 하는 그걸 내재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네. 너무 단순한데요. 전에 뭐 시그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쩌고 저쩌고 맞습니다. 네. 이거가 사실은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그리스 그 용어로 시그마 해서 뭐 캐시플로우, 그죠? 미래에 있을 현금, 그죠? 기대치 플러스 R의 T승, 그죠? 그리고 T는 1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기업, 그죠? 영속한다고 쳤을 때 기대되는 현금의 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것이 바로 오늘의 현재 가치가 되겠다. 그것이 바로 펀더멘탈, 경제적으로 우리가 저스티파이 얘기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정당화되는 그 true value, 진실한 내재 가치가 되겠습니다. 내재 가치.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관찰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는 관찰이
불가능합니다. 관찰이 불가능하다. 네, 눈, 그죠? 안 보여요. 반면에 삼성전자의 가격은 시총, 그러면 주당 가격,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네, 제가 눈을 더 뚜렷하게 그려줄까요? 네, 아주 뚜렷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매 초마다 1000분의 1초마다 막 보입니다. 눈에. 그러면 변하는 게 쭈루루루 보이죠? 여러분들 모의 투자하시면 이제 그거 느끼실 거예요. 더욱더 시간이 변하는데 계속 가격이 변하네요. 시간이 갈수록 이걸 내가 왜 지금 샀지? 조금 이따 살 걸. 뭐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가격은 눈에 보입니다. 거래가 돼가지고 형성이 되니까. 가치는 지눈의 안경입니다. 내가 내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 다르고 당신이 계산하는 거 다르고 같은 회사인데도 다른 내재 가치. 장님이 코끼리 더듬듯이 그죠? 다들 추정치만 있을 뿐이에요. 에스티메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추정하는 거. 그죠? 우리가 밸류에이션 하는 것들은 다 가치 추정치일 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없어. 그죠? 그런데 효율적 시장이다 하는 건 무슨 소리예요? 가격 이꼬르 진실한 내재 가치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효율적 시장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클리어? 네. 네. 그러고서는 보시면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가치, 그죠? 내재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뭡니까? 단순하게 딱 두 가지 채널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길. 그죠?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두 가지밖에 없다. 미래의 현금 흐름, 현금. 두 번째는 리스크. 그죠? 이 현금 흐름이 얼만큼 위험하게 실현될 거냐, 아니면은 안정되게 실현될 거냐에 따라서 이 할인율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밖에 없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그죠? 요거 보시면 뭐예요? 캐시플로우 아니면은 R 요거밖에 없죠? 네, 파이낸스 가이드는 대단히 단순 무식한 세상에 삽니다. 네, 공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대 사람들이 파이낸스 오면 잘합니다. 네, 단순 무식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이 잘 나갈까 못 나갈까, 주가가 저평가돼 있냐 고평가돼 있냐 블라블라블라 말들은 많은데 결국 그 스토리는 두 가지로 끝장난다. 캐시플로우 얘기냐 아니면은 리스크 얘기냐. 그 두 가지로 끝나요. 네, 브랜드 이미지 무슨 그 소셜 무슨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 얘기하시잖아요. 전략이 어떻고 시너지가 어떻고 결국에는 그게 다 캐시플로우로 가든가 아니면은 리스크로 가든가 둘 중 하나로 갑니다. 둘 다 때릴 수도 있겠지만 둘 중 하나를 우리는 요약해서 얘기를 합니다. 파이낸스 가이는 그걸 요약할 줄 아느냐? 그건 파이낸스 가이. 요약 못한다? 그건 난 파이낸스 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치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채널, 그 두 가지 있다는 거, 캐시플로우 혹은 할인율. 네. 그 다음에는 프라이스 이퀄 밸류 딱 그랬는데 이게 효율적 시장인 상태다 했는데 언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거가 문제입니다. 언제 이렇게 될까? 여기에 빅 퀘스천 마크 제가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짠! 보시죠. 퀘스천 마크. 보이죠? 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은 효율적 시장 가설 1960년대 경제학자들은요 완전 경쟁 시장에 관한 이론을 완성하려는 단계에서 아마 끝손질을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경제 원론에서 배우셨잖아요. 그죠? 완전 경쟁 시장의 참가자들, 수요자도 공급자도 모두 다 고만고만한 도토리 키재기의 크기에 있는 사람들과 기업들이에요. 네, 어떤 독점 기업 딱 나온 게 아니라 완전 경쟁 기업. 얘네들이기 때문에 profit, 이익 같은 거 제대로 남겨 먹을까 못 남겨 먹을까 거의 못 남겨 먹는다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거랑 비슷한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 There's no free lunch in the market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이낸스 가이드. 그죠? 특히 시카고 쪽에서 오신 경제학자분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공짜 점심이 없다. 완전 경쟁 시장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
주식시장에서는 어떠한 수익률을 예측할래야 예측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벌써 그런 기회들은 이미 버스 떠나고 없다. 그래서 공짜 점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고 나면요, 증권시장 이론에서 말하는 완전 경쟁시장에 근사하는 것 같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학문적인 움직임들은 효율적 시장 가설을 정의 내리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효율적 자본시장이라고 하면은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정보 나왔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합니다. 어느 시점에서건 관찰되는 증권의 가격은 그 시점에 가용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올바르게 평가한 가치와 같다. 그래서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가용한 정보를 완전히 반영한다. 이 가격이 정보를 완전히 반영한다 하는 것이 유진 파마께서, 그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효율적 시장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유진 파마 할아버지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 현실의 자본 시장이 파마의 정의 고지 곧대로 효율적이라는 가설, 이것이 바로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근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왜 가설이에요? 이론이 아니고요.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 계시다면은 대단히 학구적이십니다. 그리고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건 평생 가봐야 가설 수준입니다. 이론이 될 수가 없다. 그럼 가설과 이론은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테스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에 차이가 되는 겁니다. 테스트 해가지고 완전히 딱 증명이 됐다 그러면 이론이 되는 거고요. 그게 테스트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가설로 그냥 남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 받는 건 사실 가설상에서 노벨상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받았어요. 노벨 물리학상이건 무슨 나발이건 노벨상들은 다 이론, 테스트가 된 이론으로 줍니다. 근데 가설에서 주는 거는 이게 거의 처음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 아닙니다. 이거의 정의, 수학적으로 효율적 시장 가설은, 그죠? 가격은 내재 가치, 진정한 내재 가치랑 똑같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expected value 나왔죠? 기대값 나왔습니다. 통계 용어 나왔네요.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네, 이거는 이거예요. 그냥 제가 쓴 value, 그죠? 이거를 그냥 expected value of P star 그랬어요. expected value of P star. 이게 뭐냐면은 경제학자들의 습관인데요. 경제학자들의 습관. 진실한 무언가,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그죠? 눈에 안 보이는 진실한 무언가, 이론적으로 어때야 한다 하는 그 목표 지점, 그걸 얘기할 때 꼭 스타를 붙입니다. 네, 왜 그런지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냥 그 습관이 그 짓을 하더라고. 예,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진실한 내재 가치. 어차피 이거 기대값이잖아요. 그죠? 기대되는 미래 현금 흐름, 그리고 그거에 따른 기대되는 가치.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가치, 기대값, true value, fundamental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건 내재 가치다. 즉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미래에 받을 것이라 기대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공식 여기 나온 거 되게 복잡해 보이네요. 딴 게 아니고 제가 칠판에 쓴 바로 그겁니다. 그냥 단지 거기에 분자 분모에 기대값이라는 부호를 썼을 뿐이에요. expected value 하는, 그죠? 제 스크린을 조금 늘려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캐시플로우, 그죠? 기대치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는 디스카운트 레이트 내지는 할인율, 이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완벽한, 정말로 완벽한 할인율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아이고, 그때 캐팸으로 우리 베타를 사용해서 이거 구하는 방법 배웠어요. 기억해요. 외웠다고요. 네, 그거는요 그냥 암기시킨 것 뿐이야. 진짜로는 눈에 안 보여요. 완벽한 건 그런 게 없어. 그냥 그 중에 대표적인 어프로치, 이거를 추정해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 가장 쉬운 방법 캐팸 배우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일단 정보가 지금 다 가격에 반영된 이상 그 정보를 가지고 미래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그거는 예측 불가능하다. 즉 모든 게 정보가 반영돼 있고 그 다음부터는 가격이 랜덤 워크를 한다. 예,
랜덤 워크를 한다. 뭐냐면 술 취한 사람이 갈짓자 걷는 거 있죠. 네, 술 안 드시나요? 필름이 끊길 정도로 드셔보시면 아시는데 이게 막 좌삼삼 우삼삼 이러면서 막 갑니다. 네, 그죠? 그런 랜덤 워크 평균적으로 좌삼삼 우삼삼 하다 보면은 평균적으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가 아니라 뭐냐 그 자리라기보다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쫙 흐르는데, 그죠? 시간이 쫙 흐르는데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 막 이러다 보면은 평균 잡아서는 그 자리 그 위치에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만큼 진행을 했네요. 내 말은 그 뜻이 아니라 위아래로 쳤을 때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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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리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효율적 시장 가설은 무슨 할인율을 써야 할지 또 어떠한 기대 현금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 것 뿐이에요. 단지 시장에 쓰이는 할인율과 현금 흐름의 기대치가 옳다는 것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 시장 가설은 가격이란 것이 주어진 정보의 집합을 써서 나오는 가장 좋은 추정치라는 얘기만 합니다. 정보의 집합, 그냥 정보 덩어리들, 그 많은 정보 덩어리들 다 반영한 것, 그걸 추정한 치가 된다라고, 그것이 바로 가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듯이, 그죠? 마치 그런 듯이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최선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쓰이는 정보라고 하면 세 가지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가격과 수익률에 관한 정보. 두 번째, 모든 공식적인 정보, 지금 현재 딱 공개되고 발표한 거. 세 번째, 발표되지도 않은 비밀들, 사내 기밀들, 이런 것까지 포함한 단계, 점진적, 점차적으로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과거, 현재인데 공개된 거, 그 다음에 현재인데도 비공개된 거, 그죠? 미래는 물론 없어요. 미래는 우린 일단 현재에 사는 거니까. 그렇지만 사내 정보, 그런 기밀까지도. 그래가지고 이는 점진적으로 더욱 강한 효율적 시장 가설의 형태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약형, 모든 과거의 정보가 가격에 효율적으로 반영돼 있다 하는 EMH, 효율적 시장 가설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준강형, semi strong for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공식적인 정보가 가격에 효율적으로 반영됐다. 세 번째는 강형, 해가지고 모든 정보가 내부자 정보까지, 그죠? 기밀까지, 세상에 비밀은 없다, 이미 가격에 다 나타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강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효율적 시장 가설의 이 하나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그죠? 단계 밟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죠?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부터 밟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과거의 정보들이 벌써 지금 가격에 반영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정보 갖고서 아무리 짱구로 굴려봤자 돈 벌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에 완전 반대가 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차티스트라고 합니다. 차티스트, 기술적 분석가들 있죠. 네, 그 사람들이 요거에 반대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티스트들이 무슨 뜻이냐? 이거부터 먼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는데요. 기술적 분석가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의 패턴 인식 본능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진화 과정, 자연 선택의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됐잖아요. 그죠? 우리 조상들, 그죠? 원시인들 그때부터 생각해 보면은 수십만 년 전에 동굴에서 딱 나와 가지고 사냥하러 나가야 됐었을 거예요. 돌도끼 들고 나가는데 보면은 패턴 인식이 빨리 되는 사람이 더 빨리 사냥 타겟을 잡을 수 있었겠죠. 저쪽에 보이는 파란색, 저게 하늘거리는 저거는 나뭇잎알이거나 잔디고, 저쪽에 보이는 거기에 하얗게 보송보송하게 생겨가지고 깡충 뛰어드는 저 패턴은 토끼 그냥 0.1초 빠르게 도끼를 던지면은, 그죠? 돌도끼 던져서 맞춰야죠. 그죠? 그 패턴 인식이 0.1초 빠른 사람하고 느린 사람하고 누가 더 토끼를 잘 잡았을까요? 뻔하죠. 패턴 인식이 빠른 사람. 그죠? 그래서 자손 번식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저쪽에 보면 패턴에서 어유 저게 뭐예요? 이 노란색과 줄무늬가 까만색 줄무늬가 막 교차하면서 눈이 이렇게 생겼네. 아이고 뭡니까? 호랭이. 그거를 0.1초라도 빨리 패턴 인식을 해가지고 도망간 사람은 살아남았고 거기서 어리버리 했던 사람들은 밥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패턴 인식이 빠른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우리가 됐습니다. 그죠? 그게 서바이브 살아남는 데는 도움이 됐는데 하필이면 이런 본능이 패턴 인식 본능이 아무 때나 막 튀어나와 버려요. 그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 투자하는데도 또 튀어나오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게 맞으라는 보장이 있냐? 없다는 겁니다. 경제학자들 얘기로는. 근데 여전히 맞으라는 보장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차티스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가격 차트를 보고서 패턴을 자기 나름대로 찾은 후에 그 패턴이 반복될 거라는 전제 하에 주가를 맞추려고 하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가들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어때요? 그 여러분들 주식을 사고 팔 때 어떤 종목을 딱 지정해가지고 딱 잡고서는 저걸 사 말어 이렇게 할 때에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서 이거는 내재 가치가 좋은 거니까 살 거야 라고 질르시는 분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미쳤다고 생각하면 될 건데 대개의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사자 팔자 버튼을 누르기 전에 뭘 봐요? 그래프를 한번 보고서 시각적으로 뭔가 나한테 정당화가 돼야지만 마음이 편하게 삽니다. 왜? 언젠가 이것이 올라갈 것이라는 자기 자신한테 뭐랄까 이 정당화가 돼야지 스토리가 먹혀 들어가야지 바이 버튼을 딱 누르고 마음 편하실 수 있다고요. 그게 아니면은 진짜 불안하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주가 패턴이 나왔다고 칩시다. 오늘 요 지점에 서 있는데 그죠? 과거의 주가 차트가 이렇게 쭈르륵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울퉁불퉁 오르락 내리락. 근데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주가 차트가 나왔다고 칩시다. 시각적으로 어떤 반응이 머릿속에 일어납니까? 패턴 인식 본능이 빵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 해요? 어우, 왜 막 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사인 곡선, 코사인 곡선 막 집어넣고 선형 갖다가 막 조합시켜 버리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패턴으로 자기가 인식하려고 애를 씁니다.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동물적 본능. 그러면서 위에 요 선은 우리가 딱 그으면서 저항선일 거야. 이 위로는 안 올라가는 것 같아. 지난 두 차례 올라간 거 보니까. 그리고 밑에는 이게 지지선이라고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거 밑으로는 안 내려갈 것 같아. 라고 스스로한테 자꾸 자위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해요? 오늘 요 지점에 있으니까, 그죠? 지금 사고서 딱 한 달만 기다리면은 다시 이 저항선까지 치고 올라갈 거야. 그때 가서 팔자 그러고서 지금 바이 버튼을 매수 주문을 딱 누릅니다. 그 다음 뭐 합니까? Hope and pray. 기도하는 거죠. 신이시여 막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저게 올라가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차트 분석의 진실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항선이고 지지선인지 누가 알 겁니까? 그죠? 이거 그래프를 한번 확장해 가지고 보면은 전혀 엉뚱한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알고 보니 저항선인 줄 알았더니만은 이게 뭡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옛날에 이렇게 높았었는데 내지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느 구간에서 자르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진운의 안경으로 하는 짓이에요. 근데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능이다. 그리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한민족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 공통이다. 사회 동포주의. 미국에도요 가면은 그 서점에 가서 주식 섹션에 딱 가잖아요. 제일 많이 팔리는 게 거피 트레이딩. 제일 눈에 띄는 게 요 거피 트레이딩 해가지고 테크니컬 분석하는 것부터 먼저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먼저 사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보는 건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건 차티스트입니다. 왜? 패턴 인식 본능에 너무나 충실하거든. 본능적으로 거기에 손이 갈 수밖에 없어. 책이 팔릴 수밖에 없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패턴 인식 본능으로 해가지고 내가 트레이딩을 했다, 바이를 딱 눌렀다 해가지고 이제 올라갈 것이 맞기를 바라자. 그러면은요 그런 아이디어가 나 혼자만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마이클 잭슨께서 노래하신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You are not alone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너만 똑똑한 게 아니야. 세상에는
당신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지천으로 깔렸어요. 그래서 그 패턴 당신이 인식한 것이 맞다고 치면은 오늘 어떠한 현상이 벌어졌어야 됩니까? 네, 나만 바이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바이를 클릭하겠죠. 사자 클릭 디맨드, 그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갑자기 막 올라가겠죠. 그러면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도 따라서 막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 어느 정도로 빠르겠습니까? 빛의 속도로 가격이 올라가서 목표치에 오늘 따라붙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랜덤 워크를 할 거예요. 내가 생각한 그 패턴 인식이 맞았다고 치면은 오늘 이미 내가 생각한 목표치에 그걸 반영해서 과거의 정보를 반영해서 생각한 목표치에 이미 지금 올라가 따라 붙어 있었어야 돼. 버스는 이미 떠나 있었어야 돼.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랜덤 워크를 했어야 돼요. 그것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패턴 인식이요, 그죠? 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과거의 차티스트들의 어프로치가 맞았다고 치면은, 그죠? 맞았다고 치면은 이런 현상이 벌써 올라가 있어야 되고, 돈을 벌 찬스는 없다. 기술적 분석가의 말이 옳다고 치면은 사실 시장에 나만 패턴 인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사려고 들기 때문에 단숨에 가격이 뛰고 이미 돈 벌 찬스, 그 버스는 떠나고 없다. 평균적으로 그죠?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제자리에 있다. 그 다음부터는 효율적 시장 가설.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될 거는 그 가격이 올라가 붙어 있지 않네요? 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은 차티스트들 분석 방법이 틀렸네요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가, 그죠? 이 차티스트들 짐 싸갖고 집에 가세요 하는 게 바로 경제학자들의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의 전통적인 파이낸스 교과서에서는요, 차티스트들에 대한 그 어프로치들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예. 그 파이낸스를 전공하고 졸업해 나가서 증권사에서 차트 분석 막 이러면 저게 뭐지? 그러면서 내가 전공한 거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안 배웁니다. 경제학자들께서 다 가르쳤기 때문에.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 네, 과거의 모든 정보를 반영한다. 기술적 분석가들이 말하는 투자 테크닉들이 정말로 돈을 벌지 아닐지 한 거 테스트를 해보면은요 되는데, 정말로 돈을 벌면은 약형 EMH조차도 무너지는 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기술적 분석가들이 흔히 써먹는 방법을 가지고서 백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주가가 10% 떨어지고 나면 사고 반대로 10% 올라가면 판다 하는 그런 과거의 가격 기준, 이런 걸 가지고서 트레이딩 룰을 적용하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10% 올랐을 때, 10% 떨어졌을 때 사고 팔고 하는 거, 그거를 하면은 이상 수익을 거두든가 아니든가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 통계 데이터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상 수익률, 애브노멀 리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애브노멀 리턴은 다른 게 아니고 실현된 수익률 리턴 있죠. 빼기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는 그 주식의 캡앤 베타 가지고서 만드는 기대 수익률이 되겠죠. 이런 걸 갖고 차이를 계산해요. 그러면 항상 애브노멀 리턴이 양으로든 음으로든 나타나겠죠. 그런 걸 가지고서 벤치마크 수익률을 뺀 거, 그걸 해가지고 보면은 애브노멀 리턴, 초과 수익률, 이상 수익률이 어떻든가, 그죠? 이런 걸 테스트를 합니다. 학자들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초기의 검증들은 일반적으로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을 뒷받침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애브노멀 리턴, 초과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뭐더라? 제로더라 하는 겁니다. 0에서 다름이 없더라. 0과 다름이 없더라. 통계적인 전문 용어로 말하면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더라. 그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많은 정교한 트레이딩 룰들을 동원해 가지고 테스트를 다 해봤어요. 백 테스트 해보니까는 만약 과거에 그런 이상 수익률들이 의미가 없더라. 네, 돈을 벌 수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애브노멀 리턴을 예측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트레이딩 코스트가 그 이익을 죄다 갉아먹을 정도가 돼서 초과 수익률이 무시할 만하더라. 네, 돈 벌 찬스 없더라. 버스 떠나갔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형 효율적 시장이 들어먹더라. 차티스트들 빠이빠이 집에 가세요 하는 게 주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학자가 얘기했다고 해서 껌뻑 죽고 뭐 다 받아들일 건 아니죠. 항상 반론이 가능합니다. 비판도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백테스트 제대로 해보신 거 맞아요? 하는 거거든. 뭐냐면은 정말 뛰어난 차티스트들의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주는 그런 테크닉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게 피보나치 수열 갖고 하든지 무슨 리만스 제타 펑션 가지고서 어떻게 뭐 새로운 걸 갖다가 패턴을 발견하든지 그 남한테 얘기하겠어요? 진짜 돈 벌 수 있는 패턴 발견했으면은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줘요. 사위한테는 더욱더 안 가르쳐줘. 그죠? 네. 그래서 정말 뛰어난 기술적 분석의 테크닉은 비밀로 돼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학자님들 니네가 뭘 안다고 그 테스트를 다 했다고 얘기하고 이거를 그 결론을 짓겠냐 하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계가 있기는 하다. 두 번째로 준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뭐가 됩니까? 가치 투자 분석으로 돈을 벌지 하는 워런 버핏 있죠? 이 양반의 주장들 사실 경제학, 시카고 경제학파들의 이론에 의하면은 워런 버핏도 짐 싸고 집에 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 분석하시는 분들, 가치 투자하신다는 분들 짐 싸고 집에 가세요 하는 것이 바로 효율적 시장 가설, 준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워런 버핏 하면은 경제적 펀디멘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제학자분들이 워런 버핏 보러 집에 가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감히 어디라고? 라는 생각 드시죠? 어디라고 감히? 근데 시카고에서는 노벨상 13개 넘게 받았거든요. 워런 버핏 집에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세요? 뭐냐 하면은 워런 버핏이 말하는 경제적 펀드멘탈은 여기까지야예요. 여기까지 얘기해요. 캐시플로우 리스크 다 반영해서 이거 추정하는 것까지야. 워런 버핏이 얘기한 건 여기까지고 경제학자가 얘기하는 거는 이꼴 사인 이게 되느냐 아니냐까지 얘기해요.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거는 이 꼴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요걸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가격엔 반영이 아직 안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재밌죠? 그죠? 반면에 시카고의 그 네오클래시컬 신고전파 경제학자분들은 그것이 평균적으로 이미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 실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까지.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요 이퀄이냐 아니냐 하는 여기서의 차이 때문에 워런 버핏 집에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봅시다. 워런 버핏 같은 밸류 인베스트먼트 투자자들, 가치 투자자들, 그죠? 네. 참고로 잠깐 농담을 하나 하면은 우리 가치 투자, 여기 보이시나요? 가치 투자하고 가치 투자하고는 다르다. 가치 투자하고 가치 투자하고 국외음화 다릅니다. 가치 투자는 뭐예요? 남들 한다고 따라서는 덩다리 투자라고 보시면 되고, 가치 투자는 워런 버핏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회사의 공식적으로 공개된 정보들을 이용해서 철저히 분석한 결과 그 회사의 진정한 내재 가치가 V라고 나왔다고 칩시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그죠? V 여기 위에 있죠? 보시면은 그거라고 칩시다. 근데 현재 가격은 요 빨간 선 여기 밑에 와 있어요. 이게 얼만큼 차이 나는지 전 모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100% 차이가 났다고 쳐요. 2배. 내재 가치가 한 2배는 돼야 되겠네. 근데 시장이 왜 아직 그 가격이 거기 2배까지 올라가지 못했을까 하는 건데, 시장이 비효율적이라서 투자 기회를 네가 발견한 거다. 그러면은 뭡니까? 지금 사자 하는 거죠. 주식을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쥐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습니다. 얼만큼? 뭐 1년이든 10년이든 들고 있으면은 언젠가 제가 계산한 이 추정한 진정한 내재 가치가 정말 맞다고 그러고 별다른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뚜렷한 뉴스가 없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 가격이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가치와 가격이 만나게 된다 하는 게 워런 버핏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정한 가치로 수렴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얼만큼인지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 투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마이클 잭슨이 등장하십니다. You are not alone. 너만 혼자 잘난 게 아니거든. 그러면서 그렇게
똑똑하게 생각한 게 자기 혼자만 좋겠는데 가치 분석이 맞고 시장의 투자자들이 모두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주식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거죠. 나만 바이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나만 매수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모든 참가자들이 다 똑같이 동시에 클릭을 할 거란 거예요. 아니 교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좀 시간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시간차 공격 따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에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효율적 시장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동시에 그것도 정보가 나오자마자 다 스마트한 천재들이 다 클릭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보가 나오자마자 그죠? 다 바이바이 해가지고 그것이 빛의 속도로 목표 지점에 올라붙어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죠? 빛의 속도로. 그 다음에는 뭐 한다? 랜덤 워크를 시작한다. 예, 왜 랜덤 워크예요? 아니 평균적으로 그 자리에 스테이 한다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뭐예요? 이미 그 정보가 됐기 때문에 그죠? 지금 이 순간 정보가 벌써 반영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돈 벌 찬스의 버스는 떠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빛의 속도로 가격은 모든 공시된 정보를 반영한다. 퍼블릭 인포메이션을 반영한다. 그거에 대한 테스트 어떻게 가능한가요? 네, 테스트 많이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백테스트. 주로 많이 하는 것이 M&A, Mergers and Acquisition, 인수합병 상황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2008년 2월 1일 날 마이크로소프트가 야후를 인수하기로 발표한 사례 제가 딱 캡처했습니다. 2월 1일이 되는데요. 그때 아침에 발표가 빵 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인수 가격 한 32달러 정도 됐는데 주당 한 28달러에서 30달러로 그날 벌써 가격이 올라가 버립니다. 빡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이 그래프 데이 바이 데이 날짜별로만 돼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약간 착각하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아침에 발표됐을 때 그걸 부지런히 사가지고 저녁까지 들고 있었으면은 돈 뭐 벌었겠네요. 아직 버스 안 떠난 거 아니에요? 찬스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세컨드 바이 세컨드, 미닛 바이 미닛 데이터로 딱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뭐예요? 2월 1일 날 개장하자마자 목표 가격에 그냥 올라가 버리십니다. 빛의 속도로 가격이 변하여 내재 가치를 반영합니다. 야후의 주가 자체가 빡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컥 하고 이미 버스 떠났네. 또 놓쳤어.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서 돈 벌 수 있다 없다? 없다. 워런 버핏식으로 진정한 내재 가치를 추산해가지고 들고 있어가지고 돈 벌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포기하시라. 그게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There is no free lunch in the market. 예.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이 되겠습니다. 내부자 정보로 돈을 벌지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 됩니다. 첫 번째 불법이죠. 철컹철컹 안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많이 질문이 오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약형, 준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들 이걸 봤을 때 도대체 돈 벌 기회는 어디 있나요? 하고 물어봤을 때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시장은 효율적이라 기회가 보이자마자 누군가 낚아채고 없다. 버스는 이미 떠났다. 투자 전략? 투자 전략 같은 소리 하시고 앉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예요? 액티브 매니지먼트 포기하시고 패시브 매니지먼트 하시란 겁니다. 수동적인 투자를 하세요. 뭐예요? 인덱스 펀드에 가입하셔서 그냥 평균 수익률만 따라잡고 그거에 만족하세요. 예, 평균적으로 남들 가는 평균만 쫓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중간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능동적인 투자한다고 나서면 결국 쪽박 찹니다. 왜냐하면은 돈 벌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네.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한 검증 있을까요? 강형 그러면 가격이 모든 정보 그렇죠. 내부자 정보까지 비밀까지 반영한다 하는 건데요.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은 그게 맞다고 치면은 내부자들 CEO들도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없다.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이 들어맞다고 치면은 CEO도 돈 벌 수가 없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은 내부자 거래는 강력하게 수익률을 예측하더라고 결과가 나옵니다. 네, 내부자 거래. 그러니까 CEO가 주식을 팔았을 때 같이 팔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뭔가 가격이 이미 떨어져 나중에. 그리고 CEO가 뭐 사잖아요. 갑자기 자기 주식을. 그러고 나면은 그때 따라 사잖아요. 그럼 좀 있으면 가격이 막 올라가. 예. 왜 샀을까? 왜 팔았을까?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고서는 그 내부자 정보, 그죠? 아직 가격에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내부자가 사고 팔고 하는 것만 그거 따라서 하면은 돈을 벌긴 하더라 하는 거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초기 연구 결과들은 주식시장이 강형 EMH는 아니라고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신고전파와 행동재무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가격은 그러면은 완전히 정보를 반영하는가? 금융시장은 완전히 효율적인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신고전파 이쪽에서는 그렇다! 시장은 100% 효율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의 대표적인 대학들은 시카고, 미네소다, 카네기 멜론 이 학파가 되겠습니다. 호수가의 담수 학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보시면은 어디에 지리적으로 위치해 있느냐? 요 지점들 세 지점 보이시죠? 시카고, 미네소다, 카네기 멜론 이 5대호 근처에서 이렇게 쪼로록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얘네들 보면은요, 이분들 시카고에서 벌써 노벨상 뭐 10대 개 거의 20개 탔다 그랬죠. 노벨 경제학상. 그러면서 이 양반들이 주로 모여가지고 학회를 어디서 하냐면은 미네소타에서 합니다. 여름에 호수가 미네소타에는 호수가 10,000개가 넘거든요. 예, 빙하기 지형이 되나서 그 수많은 호수에 하나 딱 잡고서 배 띄워놓고 바베큐 파티를 합니다. 네, 선상 파티를 하면서 뭐예요? 이번에 경제학 이론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해서 왈가왈부 막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합니다. 시카고는 거기가 우범지대거든요. 하이드파크라고. 진짜 무서워요 거기. 그러니까는 도망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네소타에서 열심히 그렇게 학회들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이런 신고전파 재무가 되겠습니다. 미네소타 제가 나온 데입니다. 여기서는요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 B자도 말 못해요. 가면은 맞아 죽습니다 거의. 근데 좌우지간에 행동재무는 그거에 반대하는 얘기죠. 그래서 아니다. 때로는 가격이 펀드멘탈 내재 가치와 다르다. 이게 괴리돼 있다. 아직 버스 안 떠났다. 찬스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실수를 범하는데 그 실수들이 다른 투자자들의 실수들과 합쳐져서 이게 캔슬링 each other out, 나의 긍정 실수, 부정 실수 하는 사람들이 모여져 가지고 중간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다들 긍정에 휩싸여 있어 가지고 있고 어떤 때는 부정에 이 부정적인 모드에 휩싸여져 있고 이게 어느 한쪽 방향으로 막 쏠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내재 가치에서 괴리되어 있는 현상이 꽤 오래 가더라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집단적인 실수 이런 것이 있더라 하는 거 말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